안녕하세요. 도예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화방넷과 함께하는 그림 프로젝트 제3탄 이번 시간에는 오후후 마카를 이용해서 귀멸의 칼날 2기에 나오는 굉장히 멋있는 텐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프린트를 이용해서 스케치를 완성했고요. 자, 이게 이번에 호박넷에서 협찬받은 오후후 마카입니다. 굉장히 그립감이 일단 좋고요. 팁 부분은 기본적으로 볼드한 팁과 그 다음에 파인 팁, 기본적인 세팅의 마카인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이걸 사용해서 이번에는 마카로 일러스트를 한번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마카를 제공해 주셨고요. 너무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자, 일단은 음영 부분부터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인 팁을 이용해서 영역을 한번 설정해 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텐겐의 뒤쪽에 있는 검 부분인데요. 약간 이제 음영 부분이라서 보라색 계열의 마카를 이용해서 일단 채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영역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 안을 채워 나가는데 뭐 비워주거나 어떤 모양을 조금 잡아가면서 칠을 합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막 깔진 않아요. 넓은 공간은 넓은 팁으로 시원하게 일단 칠을 해주고요. 한 가지 색이 아닌 여러 가지 색으로 어두운 부분을 표현해 줍니다. 일단 이제 공간감 때문에 조금 이제 채도나 밀도감을 빼주는 거죠. 일단 앞에 있는 검은 굉장히 강하게 칠할 거고요. 뒤쪽에 있는 거니까 조금 보라색 톤,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 톤으로 꼼꼼하게 칠을 하고 있습니다. 마카는 좋은 게 뭐냐면 빨리 마르죠. 그리고 이제 수채화보다 이제 종이가 좀 덜 우글거리고요, 완성했을 때. 그리고 뭐 수채화랑 비슷하게 그라데이션 톤이나 그죠. 그리고 겹쳐서 중첩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재료인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조금 색깔을 낱개로 하나하나 사야 되고, 그다음에 빨리 소모되기 때문에 좀 가격이 좀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기 이제 제공해 주신 오후후 마카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보통 커핑 마카를 쓰는데 커핑 마카는 좀 개당 가격이 좀 비싸죠. 커핑 마카를 썼던 이유는 이제 붓 타입 때문에 그렇죠. 세필 붓처럼 이제 좀 붓 타입이 있어서. 근데 나름 이런 붓 타입 말고 그냥 일반적인 팁으로도 제가 적응하니까 뭐 세부적인 표현이나 강약 조절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더 진한 톤으로 뒤에서부터 앞으로 넘어오면서 어떤 공간감을 표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항상 저는 선 촬영 후에 이제 녹음을 하는데 가끔 보면 저렇게 넓은 면적을 좁은 팁으로 칠할 때 좀 답답하긴 해요. 이게 이제 그림 그릴 때 저런 안 좋은 습관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칠할 수 있는데 그죠. 저도 모르게 이제 저런 얇은 팁으로 넓은 면적을 칠하고 있는 거죠. 저 때 이제 좀 깨달았나 봐요. 넓은 팁으로 칠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한 톤이지만 사진상으로 레퍼런스 상으로는 한 톤이지만 조금 이제 가운데에 톤을 집중시켜서 사이드로 가면서 좀 풀어줘야 되니까 이제 조금 청록색이나 조금 이제 명도가 밝은 애들을 좀 써주면서
풀어주는 느낌으로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상 저기에 있는 검 부분은 다 약간 군청색 같은 느낌이에요. 뭐 수채화로 따지면 한 인디고 정도? 색깔로 좀 풀어진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과감하게 칠해야 돼요. 너무 꼼꼼하게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전체적으로 강한 톤을 먼저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빨간색 부분이다 할지라도 좀 다양한 색감을 넣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뒤쪽을 강하게 눌려줬으니까 이제 검 손잡이나 이제 쇠 부분 같은 금속 질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톤을 많이 쌓지 않아요. 단계도 많이 만들지 않고, 그래야지만 눌러붙지 않고 입체감 있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네, 톤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탱겐의 옷 부분 그리고 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강한 톤으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살색 부분, 그 다음에 뭐 노란색 금속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무게감을 많이 주지 않고 단계도 조금 단순하게 가볍게 칠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좀 빛을 극대화한 레퍼런스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강한 강원을 받아서 좀 하얗게 날아간 부분들은 최대한 칠하지 않고 조금 더 그런 좀 빛 느낌을 훨씬 더 많이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대비를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살색 같은 경우도 어두운 톤은 쓰지 않을 거예요. 최대한 5도를 넘어서지 않게, 피부톤도 좀 진한 부분은 레드까지만, 브라운 레드 계열이나 로즈머더나 이런 식으로 약간 어두운 톤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좀 더 극대화된 빛 느낌이 나니까요. 살색은 좀 꼼꼼하게 칠하고요. 자, 칼 손잡이 부분 레드 계열은 칼의 옆면이라 그래서 블랙같이 진하게 잡아주진 않을 겁니다. 빨간색을 칠한 다음에 약간 파란색 계열의 마카로 톤만 다운시켜 준 상황입니다. 어두운 느낌의 레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미니멀리즘한 느낌.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레드의 어두운 부분을 되게 검은색까지 써가면서 어둡게 이제 그런 상식적 이론적인 어둠을 잡아가는 게 아니고 좀 더 빛의 느낌을 좀 더 살릴 수 있게끔 작업하고요. 그 다음에 탱겐의 눈에 있는 저 무늬도 원래는 빨간색 레드지만 앞에 손잡이 있는 부분에 빨간색의 강도를 생각해서 뒤쪽에는 조금 더 레드를 조금 더 밝은 톤으로 표현해 줘야지만 거리감이 나겠죠. 똑같이 만약에 레드를 잡아주게 되면 거리감이 똑같아집니다. 하지만 탱겐의 얼굴은 칼보다 조금 더 뒤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약한 톤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물론 나중에 조금 더 강하게 잡겠지만, 네, 그런 것도 염두해서 색깔을 잘 쓰시려면 거리감에 따른 레드도 다양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파란색도 거리감, 그 다음에 빛의 느낌, 네, 빛을 받는 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 마카를 작업하면서 일단은 화이트 작업은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최대한 남겨서 표현할 거고요. 왜냐하면 화이트를 많이 쓰니까 좀 그 이질감이 싫더라고요. 뭔가 그 빛에 반사됐을 때 두텁게 쌓인 느낌이, 왠지 저는 좀 이제 꼼꼼하고 깔끔한 스타일이라서 좀 그런 게 좀 시각적으로 좀 거슬리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그죠, 묘사도 이번에는 마카로 최대한 할 거고 붓을 거의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거의 100% 마카로만 그림을 그릴 거고요. 그리고 약간 좀 시도해보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서
일단 저는 이제 묘사를 조금씩 빼고 빈 느낌이 살아있는 그런 인상주의 화풍의 그림을 좀 더 내년에는 그려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레퍼런스와 그리고 표현 재료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재료들을 배제하고 좀 더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100% 마카로 그리는 작업이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마카로도 충분히 멋진 회화 느낌이 나는 작품을 그릴 수 있다. 이런 걸 한번 시도해 봤어요. 그러니까 툭툭 색깔을 던지면서 그렸어요. 색깔로만 인식하고 블랙톤을 최대한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블랙은 정말 블랙인 색깔에만 적용시키는 거죠. 자연광의 영향을 받아서 색들이 형성되고 어둠이 형성되는 모양들, 그 다음에 어둠의 강도, 그리고 어둠의 색깔, 어둠도 컬러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둠이라는 거는 블랙에 가까운 색들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각 색깔, 뭐 노란색의 블랙은 어둠은 검은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래서 마카의 중간 부분을 잡고 툭툭 던지면서 네, 톤을 쌓아 나갔고요. 어차피 지금 파인 팁 부분도 뭔가 묘사는 되지만 마카 자체가 일단 번지는 습식 재료이기 때문에 묘사가 날카롭게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마카로 작업한 뒤에 펜이나 색연필로 후반에 어떤 디테일한 작업들을 하는데 완전히 그냥 마카로만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금 실수해도 티가 안 나죠. 눈동자 부분도 네, 최대한 블랙을 빼고 그냥 가장 강한 톤은 네, 붉은색 정도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온전히 컬러로만 그리는 거죠. 좀 힘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자칫 잘못하면 이제 저렇게 좀 세밀하게 남겨놨던 부분이 번지면서 이제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마카의 끝을 굉장히 섬세하게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예전에 그런 그림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되게 화사한 빛 느낌이 많이 나는데 뭔가 묘사는 하지 않았는데 너무 멋진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그 게임 아트 쪽도 마찬가지고 옛날에 굿브러시라는 제가 20살 때 네,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래픽 아티스트였는데 디지털 아티스트죠. 컨셉 디자이너인데 뭔가 묘사도 강하게 안 하는데 그림이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상주의 화풍의 느낌인데 뭔가 툭툭 잡은 그런 것들이 되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어떤 물체가 빛을 받았을 때 과연 저렇게 딱딱하게 톤이 생기는 걸까? 빛은 산란 퍼지는 현상 이런 것도 있고 뭔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느낌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저기에 저런 컬러가. 그러니까 약간 인상주의 그림을 보는 듯한 그런데도 너무 사실적이고 정말 눈에 보이는 대로 표현을 해주면서 적절한 색감의 대비를 이용해서 너무 멋지게 그림을 그리니까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그냥 툭툭 뭐 이렇게 던지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빛에 대한 이해력, 컬러에 대한 이해력, 근데 이론적인 접근 방식도 너무 공부를 많이 하신 그런 작가분이었고
그냥 그런 그림들은 그냥 뭐 대충 그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 더 높은 수준의 그림이었다는 거. 네, 그런 거를 되게 이제서야 느끼네요. 자, 마카. 요 마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이제 연한 톤, 은은하게 뭔가 살색, 밝은 부분에 살색을 잡아줄 수 있는 색이어서 네,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고수의 그림을 몰라보고 그죠? 그냥 대충 그리면 느낌대로 막 이렇게 휘갈기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게 지금에 지금에 와서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라인 드로잉이라든지 한 번의 터치로 뭔가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거는 엄청난 고수였다. 그냥 막 던지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를 공부하면서 많이 느낍니다. 자, 탱겐 머리 장식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각지게 그리진 않았어요. 그냥 사진 레퍼런스 보고 색깔로 그냥 툭툭 모양만 잡아 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세필로 또 저 각들을 다 잡아줬겠죠. 화이트도 치고요. 반짝반짝거리게. 그 다음에 뭐 블랙까지 써가면서 대비라는 걸 이용해서 빈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충분히 어떤 강조와 생략을 강력한 생략을 통해서도 빈 느낌이 더 강하게 날 수 있다라는 거를 이번에 묘사하면서 느꼈습니다. 알면서도 몰랐던 제가 놓쳤던 부분들이죠. 제가 예전에 입시 미술을 했기 때문에 뭔가 강한 빛을 낼 때는 강한 블랙도 잡아주고 중간 톤들도 압박감 있게 모아주고 화이트도 강하게 이렇게 대비식으로 땅땅 뭔가 표현해주면 반짝반짝거리고 뭐 돋보이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방식도 존재한다라는 거를 그리다 보면 느낄 수 있죠. 자, 검의 키스감 부분들을 조금 더 묘사를 했고요. 예, 약간 보시면 마카도 지금 되게 설렁설렁 표현하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강하게 잡아서 터치하는 게 아니고 그냥 중간 정도 잡아서 툭툭 편하게 그렸어요. 이번 그림은 좀 손이 덜 아팠던 것 같아요. 자, 충분히 톤을 쌓아주면서 그 색깔과 색깔이 중첩되는 저런 색들도 표현할 수 있고요. 좀 면식으로 잡아 나갔습니다. 그림 바깥쪽으로 시선을 시선의 힘을 빼주기 위해서 묘사도 줄여가고 강도도 좀 약하게 뺐습니다. 의도적인 생략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또 이렇게 덜 그리면 안 되니까 그래도 좀 감각적으로 느낌 있게 면을 잡아주면서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청록색, 녹색 계열과 그 다음에 붉은색 계열을 중첩시키면 블랙톤이 나오겠죠. 어두운 톤. 중첩을 시킴으로써 얇은 블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좀 더 가볍고 묵직하지 않은. 절대 빛이 통과했을 때 블랙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는 이론적인 거고요. 그냥 거기 모서리니까 무조건 블랙이 생기겠지. 그러면 블랙을 내가 상상해서 잡아줘야 되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색과 보색을
중첩시켜서 생기는 어두운 느낌도 그 물체의 어둠이라는 거죠. 말이 좀 어렵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빈 느낌이 더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색 대비를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색깔의 컬러감이 돋보일 수도 있고요. 정말 대충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카 자체가 번지니까 제가 이렇게 날카롭게 그릴 수도 없더라고요. 솔직히 뭐 세필 2호붓이나 이런 거 사용해서 얇게 잡아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릴 때 이번에는 이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자라는 계획을 일단 세우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항상 하던 습관적인 루틴이 있었기 때문에 뭐 마카로 그리든 수채화로 그리든 항상 세필붓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가는 선을 그려서 섬세하게 보여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의 강박관념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애초에 그릴 때부터 그냥 온전히 마카만 쓰자. 이 생각으로 그냥 그렸습니다. 재료의 가진 특성을 최대한 한번 활용해보자. 이런 그림도 마카를 통해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재료의 특성을 한번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또 배우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평소에 내가 가졌던 재료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도 깨질 수도 있고요. 저 이번 작업하면서 되게 마카가 수채화 느낌을 낼 수 있구나. 그리고 어떤 방식을 이용하면 유화 느낌까지도 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모네의 그림을 마카로 그리면 과연 그런 느낌을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되게 해봤고요. 그런 것도 한번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네. 원래 저는 좀 유화를 하고 싶었는데 장소랑 뭐 비용적인 부분에서 되게 항상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재료로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또 나의 또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충분히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도 내년에 이제 할 거고요.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본인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짧게 짧게 너무 거창하지 않게 이제 방송 영상들을 만들 거고 제가 올해 여러분들한테 뭐 인스타그램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이런 SNS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러분들께 그 보답을 해드리는 해가 아마 되지 않을까.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식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진지함을 좀 빼야 되는 그런 해가 될 것 같아요. 진지함을 빼자. 그래야 보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자신감도 심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쉽게 잘 그리는 법,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가 잘하는 건 이런 건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한번 따라 해 보시면 잘 그릴 수 있을 거라는 좀 그런 확신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 거고요. 평소에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들 이런 것들로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차분히 설명드리고 영상 만들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내년의 목표는 힘을 빼자입니다. 힘을 빼고 받았던 사랑을 좀 돌려드리자. 일단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자, 두건이 흰색인데 최대한 살색
톤으로 묶어서 네, 음영을 좀 잡아봤어요. 요것도 어떻게 보면 저 보석이랑 보색 관계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색으로 아마 좀 명암을 잡아봤고, 바이올렛 톤으로 뭐 한 단계 더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쨍한 밝음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쨍한 밝음. 작업 시간도 얼마 많이 안 걸린 것 같아요. 원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보시는 분들이 완성도 면에서 뭐 어떻게 생각하실 줄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완성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훨씬 더 입체적인 느낌이 많이 난다고 생각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이번에 좀 만족스러운, 네, 작업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고요. 되게 효율적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효율적인 그림. 효율적이면서 좀 봐도 봐도 안 질리는 느낌 같은 거. 제가 예전에 그 어, 폭, 폭혈의 네주코 작업했을 때 굉장히 디자인틱하게 밀도감 있게 작업을 했었는데, 그 영상을 되게 제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작년에. 근데 그 이제 원본이 저희 카페에 있거든요. 제가 항상 본단 말이에요. 좀 질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뭔가 모르게 좀 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느낌? 이게 왜일까라는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냥 인공적인 빛과 어둠을 표현해서 라는 결론을 좀 얻었고요. 그래서 좀 경직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좀 더 공기의 흐름으로 그림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면 어떨까?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디자인틱한 라인이라든지 어떤 이런 어떤 표현 기법을 통해서 그림이 생동감 있게 보이게 하는 느낌을 냈었던 작품이라면 포큐레 레즈코가, 이번에 그린 텐겐 캐릭터를 작업했던 이 방식은 정말 공기의 산란, 빛의 산란, 공기의 흐름이 느껴지는 그런 생동감 있는, 그러니까 기법을 전혀 뺀 상태에서 정말 생동감 있는 느낌을 내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말해도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질리지 않으면서 가볍게 그렸는데 적당하게 입체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뭔가 생동감 있어 보이는 과한 라인이라든지, 그쵸, 시선을 끌 수 있는 어떤 테크닉적인 면, 이런 것들을 조금 뺐어요. 그래서 형태 안에 뭔가 재밌는 어떤 면의 모양들을 좀 잡아줬고요. 그런 걸 통해서 공간감이라든지 색감의 어떤 채도의 원근법을 이용해서 공간감 표현, 그다음에 이제 톤의 강도에 따른 어떤 입체감, 그리고 정말 극대화된 어떤 좀 쨍한 밝음의 표현, 비표현, 이런 것들 좀 목표로 했습니다. 나름 되게 이번 작품을 통해서 만족했던, 네, 뭐 연구로 따지자면 좀 성과가 있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늘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마카가 되게 발색도 괜찮고요. 뭐 앞으로 계속 구매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제가 제가 꼭 이걸 협찬받아서 추천해 드리는 건 아니고요. 써보니까 좋아서 네,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는 아마 앞으로 계속 좀 마카 작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아이패드 작업, 그다음에 마카 작업, 그리고 또 제가 스타일 하나 밀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 그렇게 크게 공개하진 않았는데, 라인 드로잉 버전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아마 내년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자, 이쪽은 뒤쪽 부분이니까 앞쪽에 있는 칼자루 부분의 붉은색보다는 좀 더 힘을 빼서 대충 그려서 멀리 있게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색이라는 게 되게 하다 보면 어려워요.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희 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질문 제일 많이 하시는데 컬러를 어떻게 생각하고 쓰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몇 번인데 레퍼런스 안에서 크게 키워서 본다고 했죠. 최대한 확대해서 보면 그게 픽셀 이미지로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색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관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공간감 표현을 할 때는 적어도 이제 사진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아웃포커싱이 들어가 있으면 뭐 그런 느낌이 나겠는데 실제적으로 아웃포커싱이 안 돼 있는 사진을 레퍼런스를 봤을 때는 앞 뒤에 있는 검은색들이 같을 수도 있죠. 뭐 옷이나 어떤 아이템 같은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채도 원근법이나 이런 공기 원근법이나 이런 이론적인 걸 이용해서 나름 풀어줘야 돼요. 거기서도 그림의 느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항상 눈으로 관찰하는 것과 그쵸, 첫 번째는 관찰이죠. 두 번째는 이론에 의한 나름대로의 해석 방식,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지 좀 더 좋은 작품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돼 가고요. 검에 쓰여 있는 한자 같은 경우는 일단 블랙으로 작업을 하고 색연필로 약간의 스케치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세필붓으로 포스트 칼라 화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칼 부분이 약간 이제 어둠 영역이기 때문에 밝은 화이트로 찾아준 다음에 마카로 한번 눌려줄 거예요. 되게 서해하는 느낌 나서 좋았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초등학교 때 또 서해 열심히 했는데 여기 텐겐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열의 칼날 1기에서는 이제 뭐 무한열차 편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무한열차 편을 통해서 이제 랭코코 쿄주로가 굉장한 인기를 끌었잖아요. 기살대 주로서 네, 굉장한 인기를 끌었죠. 네. 이번에 2기에서는 이제 쿄주로만큼의 인기가 분명히 텐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있는 캐릭터죠. 쿄주로보다 훨씬 잘생겼어요. 네. 안에도 3명이나 있죠. 그런데도 되게 착합니다. 네. 되게 성실하고 착합니다. 되게 정의롭고요. 그래서 아마 텐게는 한 번 더 작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더 역동적인 그런 느낌으로 지금 레퍼런스를 구해놨고 네, 조만간 네, 다시 마카 작업으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됐고요. 조금 그래도 블랙톤으로 글자 주위 조금만 눌려주겠습니다. 제가 쓴 유일한 블랙입니다. 이 그림에서 유일한 블랙은 글자 외곽을 눌려주는 네, 한자의 외곽을 눌려줬던 이 부분만 네, 블랙을 딱 썼어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희 그 선생님이 제가 생각했던 유일한 저의 그림 스승님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림에서 블랙이라는 거는 할머니의 쌈짓돈과 같다. 아껴서 손자 왔을 때만 차곡차곡 조금씩 모아서 손자 왔을 때만 꺼내 놓잖아요. 그 할머니 쌈짓돈이라는 게 그만큼 아끼고 정말 필요한 데만 쓰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 할머니 쌈짓돈처럼 쓰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에 가장 많이 남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블랙을 너무 남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그림에서 블랙을 완전 빼보기로 했어요. 모네가 죽었을 때 검은색 천을 덮어놨을 때 모네 간에 그 친구 화가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네에게는
블랙이란 있을 수 없다고 알록달록한 천을 다시 새로 네, 덮어줬다고 합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인상주의 그림. 예, 저는 이제 그런 느낌들 위주로 작업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흰색 부분이 너무 튀니까 바이올렛 계열의 마카로 한번 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마른 다음에 눌려주세요. 마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네, 번져버립니다. 자, 살짝 눌려주고요. 어두운 부분도 같이 묶어서 한번 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톤을 많이 쌓은 거예요. 지금 저 칼자루 부분, 노란색 금속 부분하고 진짜 많이 쌓아줬어요. 네, 티는 별로 안 나죠. 저런 부분에서 깊이감 있게 섬세하게 많이 쌓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되게 입체감이 나는 것 같아요. 어두운 부분은 최대한 좀 단순하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사이사이에 좀 이제 핑크색으로 조금씩 색깔을 가미해 줍니다. 주변 색을 조금씩 바르는 것도 되게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있는 검도 좀 더 중첩해서 네, 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됐습니다. 마무리됐고요. 네, 굉장히 제가 만족했던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절제도 많이 됐고 좀 효율적으로 빠르게 그렸어요. 얼마 안 걸렸어요, 이 그림은. 네, 많이 안 걸렸고요. 네, 입체감도 많이 나고 빈 느낌도 많이 나고 네, 정말 필요한 부분에만 묘사를 몰아줬고요. 자, 디테일 샷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쭉 보시면 네, 되게 좀 간단하게 묘사를 했지만 사실적인 느낌 많이 나죠. 네, 공간감 표현. 되게 재밌게 작업 잘 했습니다. 얻은 것도 되게 많고요. 근데 여기 얼굴 옆에 이거 뭐지? 뭐 묻은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지우개 가루였네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이거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멋진 작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